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우파 계열 사람들이지만 좌파 쪽 사람들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할 제야 운동권의 거두인 장기표 선생인데요. 먼저 장기표 선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인 장기표 선생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단과대 학생회장을 맡았을 때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70년 11월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때 전태일 열사의 장례를 서울대학교 학생장으로 치르겠다고 가족에게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신 및 군부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여 1972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7, 80년대에 수차례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90년 제야운동의 제도권의 진입을 목표로 이재호, 김문수 등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하여 1992년 14대 총선에 동작구 갑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국민당, 녹색3인당, 정통민주당 등을 계속 창당하면서 창당 전문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도 붙긴 했지만 어쨌든 장기표 선생이 우리나라 제야 운동권에서 큰 획을 그은 분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장기표 선생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6월 3일자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코너에서 박근혜에겐 최순실이 1명, 문재인에겐 최순실이 10명이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가지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장기표 선생은 인터뷰어 최보식 기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한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데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정말 분노했다. 대통령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말을 해도 되는가?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안 했다고 다 친일파라고 할 수 있나?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18 기념식에서 한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기념식장에서 1980년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에 함께 못한 것에 대해 그 시대 한 시민으로서 참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마음 아프고 빚진 인생을 살았다면 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망월동 묘역에 참배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위선 아닌가? 권력 유지를 위한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장기표 선생이 민통령이라는 조직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을 돌 때 부산에 갔을 때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만나 함께 할 것을 권하자 이런 일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너무 강경한 답이 돌아와 그 뒤로 다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또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임 사건 내역에 인권 변호사를 한 내역은 전혀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단지 노빠의 아바타 나온 것뿐 국정 운영에 대한 고민도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때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1명이지만 앞으로는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 10명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장기표 선생이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저는 장기표 선생이 진보 진영의 원로이자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아주 용기 있는 직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간 우파 진영, 보수 진영에서 주로 이루어졌지 이렇게 같은 진영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정부는 소위 대깨문으로 불리는 광신적인 지지 집단이 있고 주요 언론까지 단단히 현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서 아무리 실정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표 선생처럼 오랫동안 그쪽 진영에서 일해온 분이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표 선생은 이 인터뷰를 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방송은 당연히 아니지만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도 출연하셔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신 동영상이 있으니 반드시 꼭 검색해 보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장기표 선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소개한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의 발언도 그렇고 지난 5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원로와의 대화에 초청받은 사회 원로들 대부분이 진보 성향의 인사들인데도 이분들조차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인터뷰가 있은 뒤 약 일주일 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이 한일 관계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는데, 그런데 문 대통령의 반응은 일본이 위안부, 진용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옥은 포스텍 석자 교수는 놀랐다. 위안부 징용은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 있냐? 이러고 한탄을 했고, 김영삼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용구 전 국무총리도 한일 관계에 한마디로 대책이 없더라. 정치적 이용 같은 얘기를 할수록 우리 입장만 불리해지는데 대통령이 그런 인식은 없고 한일 갈등을 풀 정상회담 얘기도 안 해 걱정이 컸다고 하며 탄식했습니다. 이때 송옥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진화하면서 일본이 잘못하고 있으니 정의로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것 같다. 정치 지도자가 가질 신념은 아닌데 이게 드러나면 우리 외교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과 겪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보, 좌파 진영 원로들조차 우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마카파식 행보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현 정부의 막 나가는 행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반일 불매운동을 무작정 동참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아무리 남들이 욕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애국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